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유튜브만 켜면 맨날 은퇴, 노후생활, 귀촌 이런 영상만 알고리즘으로 뜨고 있는 보기보다 연식이 꽤 된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저한테 귀촌이라든가 전원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이런 분들의 속마음은 이거 같아요. 본인도 시골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뭔가 두려운 거죠. 그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분도 없는 학고 유튜버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한 컨펌을 받으려는 거 아닐까.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서 긴가민가 하는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었으면 벌써 짐 싸들고 시골로 가셨겠죠. 근데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나이를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촌복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산업혁명 전에는 대부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DNA에 농사가 박힌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생에 지쳤기 때문에 뭔가 휴식을 취하려고 하지 않나. 출퇴근할 때 버스 전철에 사람 많잖아요. 그 사이에 부대끼고 일도 힘들고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지친다 지쳐. 그래가지고 귀촌뽕에 취해서 시골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배산 임수로다가 경치 좋고 조용한 곳에서 2층짜리 전원주택 지어서 유유자적하게 잔디밭을 거닐고 텃밭에 고구마도 심어먹고 큰 개도 기르고 이분들이 프로 농사꾼이 되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인보다 농사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더 빡세거든요. 나이 먹고 지금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지 이런 분들은 없을 테니까요. 저에게 누군가가 너도 귀촌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없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성향 자체가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좀 정적이거든요. 꿈쩍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골에 틀어박혀서 조용히 사는 거 이거는 저한테 딱이라고 할 수 있고 게다가 시골살이가 유튜브 각이 나오기 때문에 저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면 시골에 가서 사는 게 현 시점 적절하다. 이런 얘기는 생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위해서 카메라 밖에 내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는 꽤 피곤하지 않나. 게다가 이 시스템을 굴리려면은 투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내가 더 나이를 먹고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왜 시골에서의 삶을 주저하냐면은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가? 그때 전원생활이라긴 좀 못하지만 그거 비스무리하게 유사 귀촌 생활처럼 산 밑에 되게 오래된 시골집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거보다 더 외진데서 살아봤는데 아이 눈으로 본 세상하고 어른이 돼서 보는 세상은 좀 다르니까요. 저는 그 동네 생각만 하면은 아직도 뒷목이 땡깁니다. 심지어 거기는 되게 시골도 아니었어요. 어디 척척산중 시골도 아니었고 경기도였거든요. 당시에 겪었던 것 그리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내가 시골이라면 짜게 식는지. 생방송 하이라이트에서 몇 마디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얘기를 안 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 동네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면은 논밭 있고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시골 같은 곳이 꽤 많아요. 제가 살았던 곳이 그랬는데 바로 옆 동네는 아파트촌이고 서울 가는 광역버스도 있었고 전철도 다녔고 그런데 제가 살았던 그 동네는 마을버스가 한 시간에 한두 대 오나? 한두 대는 너무했나? 그래서 바깥 일을 보려면은 차를 끌고 나가든가 아니면 한참 걸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서울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주변에 무슨 편의점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마을회관 근처에 전빵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진짜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전빵, 시골 전빵 그거 하나 딸랑 있고 그래도 그나마 다른 식구들은 운전을 할 줄 알아서 장도 보고 그랬는데 당시에 저는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거기 살면서 그냥 대중교통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편해요. 어느 날 제가 핸드폰을 까먹고 집에 두고 온 채로 외출을 했어요. 뭐 살 게 있어갖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급하게 들어갈 일이 생겨가지고 버스가 아닌 택시를 잡아 탔단 말이에요. 나 원래 택시 잘 안 타는데 어쩔 수 없었죠. 근데 택시기사가 이상하게 빙빙 도는 느낌이거든요. 내비를 뒀다가 죽구려 먹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동네를 잘 모르니까 동네에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길을 몰랐어요. 근데 이 택시기사가 막 빙빙 돌더니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내리래. 존나 황당해가지고 아니 내가 목적지를 말했으면은 거기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택시기사의 의무가. 근데 내리라고 하더니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때 제가 핸드폰이 없다고 했잖아요. 집에 두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씨발 저팔. 택시기사 욕을 하면서 걸어서 어디 전방 같은 데를 찾았어요.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걸어가다가 다행히 전방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 일단 들어가가지고 라면 하나 샀어. 또 맨입으로 전화 쓰겠다고 하면 욕을 쳐먹으니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주인 할아버지한테 전화 한 번만 써도 되냐고. 굽신굽신 해가지고 또 집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나 좀 씻고 가라고.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주소를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나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겨우 탈출을 했어요. 산 밑에 그 집이 있었는데 방 한 3개 됐고 마당이 있고 텃밭이 딸려 있었거든요. 그거를 전세 2천인가 3천인가 주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하려면 전월세로 살아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골집 전월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못 구한다고 보는 게 맞고 정 구하고 싶으면은 찾아가야 돼. 동네 마을 이장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귀한 시골집 전세를 어떻게 들어갔냐. 그게 우리 엄마가 신기 비슷한 거 있어요. 그게 좋은 신기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꼭 제일 나쁜 거를 고르게끔 하는 그런 똥촉 중에 똥촉 그런 개 같은 신기가 있었는데 그놈의 똥촉만 없었으면은 거기로 이사 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무슨 꿈을 꿨나? 어떤 미스테리한 계시를 받은 후에 전세로 나온 그 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 진짜 신기한데 어쩜 그렇게 제가 미신을 거의 믿지 않지만 아무튼 엄마의 그 희한한 능력은 지금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아무튼 그런 미스테리한 계시를 받은 후에 그것을 갖다가 식구들하고 상의도 한마디 없이 계약서에 낼름 도장을 찍어갖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까? 이거 자세한 내막이 굉장히 긴데 이거 들으면 기절초풍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희한한 방식으로 시골스러운 썩은 집 전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이 존나 썩었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폐가인 줄 알았어. 존나 썩은 시골집 흙집인데 진짜 어떤 벽은 시멘트고 어떤 벽은 흙으로 돼 있어요. 주먹으로 한 대 까면은 뭉개질 정도로 그런 흙집이었거든요. 집이 수직 수평이 하나도 안 맞아요.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당연히 도시가스 연결이 안 돼 있죠. 근데 워낙 싸게 들어가다 보니까 도배장판, 화장실 공사 이런 거는 자비로 지출을 해야 했어요. 그냥 살아도 되지만 거긴 진짜 사람 살 데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텔레비나 유튜브 보면은 막 썩은 집 고쳐서 살잖아요. 그런 흙집은 고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허물고 새로 짓는 게 그게 더 정신 건강에 좋다. 왜냐면은 그렇게 고쳐봤자 또 망가져요. 또 곰팡이 피고 비새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시골에 2층 집 전원주택을 짓는다 하면은 꽤 많은 돈이 들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집은 집값이 오르지가 않아요. 아파트에 몇 동, 몇 층, 몇 평 이렇게 시세가 있는데 남이 지어놓은 집을 살 때도 그게 싼지 비싼지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니까. 아니면 내가 몇 억을 들여서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근데 팔 일이 있어서 팔 때는 이게 건축비도 못 건진다 이거죠. 유튜브에서 전원주택 경매 나온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집 지을 때는 3억, 4억 이렇게 태웠는데 경매로 나온 거는 뭐 몇 천만 원, 1억 이런 수준이라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필수제이자 자산인데 시골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면은 자산이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근데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면은 얘기가 다르죠. 거기는 땅의 가치가 크니까 의미가 있지만 근데 어디 시골 논밭 이런데 땅값이 싸고 그리고 또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 전원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것 말고도 집 있거든요. 아파트 뭐 몇 채 있고 그거 임대료 받은 걸로 귀촌 생활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요. 전 재산 탈탈 털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시골에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살다가 내가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이걸 판다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시골에서 살지 못하고 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집이 안 팔리고 팔더라도 헐값에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각오하고 똥값이 될 걸 각오를 하고 지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시골 생활하면 텃세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 물론 텃세가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이삿날 당일 이삿짐 트럭이 뻔히 들어오는 거 알면서 그 동네 할 일 없는 그 있잖아요. 빈둥거리는 늙다리들이 골목에 지차를 박아놓은 거예요. 골목 한가운데다 지차를 주차시켜놓고 아주 엿먹어라 시전을 하더라고. 뭐 통행세를 내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동네 인심이 아주 족같고 좋더라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통행세를 낼 사람들이냐. 차 빼라고 아주 개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겨우 밀어내고, 또 이삿짐 아저씨들도 되게 언성 높여갖고 싸웠어요. 그래서 겨우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또 여기저기 고칠 데가 많잖아요. 집수리를 하면서 문단속이 좀 허술했거든요. 집에 좀 사람이 없으니까. 옆집 꼰대가 전동드릴 훔쳐가, 전자레인지 훔쳐가, 또 우리 집 개 짖는다고 뭐 약을 탔는지 뭐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담장으로 뭐를 던져갖고 그거 먹고 우리 개가 죽은 것 같아. 걔가 갑작스럽게 죽었거든요. 근데 CCTV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까 신고를 못했는데 옆집 꼰대가 범인일 확률 99.99%. 왜냐면은 동네 할머니가 저 인간 손버릇 안 좋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시골 동네로 이사를 오면은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래요. 어떤 동네는 친절하고 텃세도 없고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시골 동네로 이사를 오면은 도시가스가 설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되죠. 도시가스의 존재에 대한 감사. 시골 동네는 겨울을 나봐야지 그게 편한지 불편한지 진면목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동네는 당연히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겨울에 기름 보일러를 틀잖아요. 이게 따뜻하지도 않은 주제에 기름 존나 많이 먹어요. 그때가 한 10년도 훨씬 전이었는데 겨울에 보일러 돌리느라고 기름을 33만 원 결제했습니다. 그나마도 세게 튼 것도 아니야. 그냥 냉기만 가시게 해서 틀었는데 30만 원은 그냥 우습게 나와요. 아마 따뜻하게 틀었으면은 한 달에 한 50만 원 넘게 썼어야 될 거예요. 이게 또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단열이 하나도 안 되고 그 집 문제뿐만 아니라 대체로 시골집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밥 굶은 돈으로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집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난방비 대느라고 허리가 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집에는 뭐 태양광 같은 건 없었고요. 폐가였다니까, 폐가. 그리고 요리를 할 때는 LPG 가스를 쓰는데 또 떨어지면 가스를 식혀야 되잖아요. 이거 엄청 귀찮아요. 불편하고. 밥하다가 가스불이 줄어들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시골일수록 인덕션을 써야 된다. 연료 문제 때문에 집도 너무 욕심껏 크게 지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연료 문제 말고도 진짜 짜증나는 거는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러 멀리 나가야 되고 재활용도 뭐 어디다 배출해야 되는지 몰라.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 그 통도 뜨문뜨문 설치가 돼 있거든요. 집 가까운 데도 있었는데 거기가 식당이었어요. 뭐 구청이랑 계약을 했는지 어쨌는지 텃세를 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통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려고 하니까 그 주인집 할머니가 여기 넣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서 진짜 멀리까지 걸어와가지고 버리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제가 살았던 곳보다 더 시골이라면 차 타고 나가서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 요걸 감수해야죠.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몰래 태우나 봐요. 시골이라고 다 공기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다가 그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중에 비가 새더라고요. 그 천장에 물 먹으면 이렇게 되잖아. 누수 생기면 벽지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밑으로 쳐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칼로 푹 찢어가지고 밑에 양동이로 물 받고 그랬거든요. 가뜩이나 뭐 단열도 안 돼가지고 결로 생기면 곰팡이 펴. 비 오면은 비새. 그래가지고 맨날 곰팡이였거든요. 그리고 또 마당이라도 산 아래다 보니까 빨래가 잘 안 말라요. 뭔가 습한 느낌? 그 안개가 껴서 그런가? 아무튼 빨래가 잘 안 말랐고 게다가 제가 살았던 해에 역대급 장마가 있었어요. 엄청 긴 장마였는데 진짜 비가 징글징글하게 내렸어요. 그때 조카랑 같이 살았는데 걔가 갓난쟁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래도 얼마나 많아요. 청기저귀를 썼거든요. 그거 말리려고 동생이 차 끌고 가서 코인 빨래방 거기 가가지고 그 건조기로 말리고 왔어요. 제가 진짜 거기 살면서 1년 내내 비염에 시달렸거든요. 나 머리까지 같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전신 마취하고 수술했는데 이 코 안에 물혹이 7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고름이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람 머리뼈에는 빈 공간이 많거든요. 주로 여기 이쪽에 차는데 여기 가득 차다 보니까 여기 만차라가지고 여기 위에 이 눈썹 위 공간 여기까지 고름이 찬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집을 마음대로 계약한 우리 모친께서는 그때 집안에 무슨 분란이 있어갖고 싸웠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세를 따로 얻어서 나가셨습니다. 나머지 식구는 곰팡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한번 찾아갔는데 거기 아주 햇빛도 잘 들어오고 깨끗한 데서 사시더라고요. 나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가족을 안 보고 사는 데는 다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또 한번 뒤집어 엎었죠.
혹시나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또 갠세이 놓을 꼰대들이 있는데 내 걱정하지 마시고 님들 가족이나 잘 돌보시고요. 그리고 또 시골 생활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텃밭 가꾸기 아니겠어요? 그냥 나 먹을 거만 텃밭에 심고 가꾸고 그러면은 문제는 없는데 이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폭풍 성장을 해요. 그래서 다 먹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이가 하나가 필요한데 한꺼번에 2박스가 들어온 거야. 그걸 빨리 먹어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상황이. 이건 식고문 아니냐. 게다가 시골살이라는 게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희한하게 농사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자꾸 자기가 혼자 먹을 수 없을 만큼 심으세요. 아주 골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농사일에 매진을 하시고 자식들 있으면 꼭 주말에 불러서 밭일을 시키세요. 혼자 못하니까. 뭐 가져가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자식 입장에서 그거 뭐 2,000원 3,000원 하는 거 그냥 이마트 가서 사 먹고 말지 주말에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풀 뽑아라 어째라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죠. 물론 어떤 자녀들은 그게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배우자는 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농사 프로가 지은 게 아니다 보니까 수확한 게 뭔가 애매해요. 모양도 울퉁불퉁하고 맛도 뭔가 싱거운 것 같고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반일할 때 모기는 또 얼마나 달라붙는지 아십니까? 아디다스 모기한테 총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싸인 사람은 채소를 많이 키워봤자 나눠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베란다에도 관상용 식물만 기르는 거거든요. 저 상추도 안 심어요. 그리고 시골 생활의 가장 중요한 돈 문제. 시골 생활의 로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죠. 돈이 많아서 유유자적 하는 게 아니라면은 밭에 뭐라도 심어서 팔아먹든가 아니면 출퇴근을 멀리 하든가 주말에만 오든가 해야겠죠. 시골에도 일자리는 있대요. 농번기에 팥 뽑고 이런 거 아니면 노트북 하나로 돈을 번다는 디지털 노마드 이런 걸 하든가.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로망에 취해서 시골로 내려오면은 긴 시간 동안 시골에서 가난하고 불편하게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은퇴를 한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의 경우 자산을 모으는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로망에 빠져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무작정 시골에 내려와서 내려왔더니 너무 힘들어. 현실에 두드려 쳐맞고 도시로 올라와야만 할 때 그때는 진짜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니 뭐 내 인생도 아니고 내가 뭐 남 어떻게 사는지 걱정할 바는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시골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 그럴 때는 차부터 사야 되는구나. 중고차라도 사야 되고 면허도 장롱 면허를 탈출하기 위해서 연수도 받아야 되고 또 노후 자금용으로 똘똘한 아파트 이런 것도 사놔야 되고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전혀 똘똘하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시골집이야 뭐 널리고 뻗친 게 시골집이잖아요. 그것도 고쳐서 살려면은 수리비도 있어야 되고 뭐 또 결론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네. 시골에 가서 살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네. 여러분들 시골 가고 싶으면은 돈 많이 버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